통역관의 모험. 잠시 뒤 작은 키의 뚱뚱한 사나이가 자리를 함께하게 되었다. 올리브색의 얼굴과 까만 머리칼을 보고 남쪽 나라 태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말씨는 교양 있는 영국인과 다를 바 없었다. 힘주어 홈주어 악수를 나누고 이 유명한 탐정이 자기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자 그의 까만 눈에는 기쁨의 빛이 감돌았다. 밀러스는 침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경찰은 내 이야기를 믿어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도대체 있을 법한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얼굴에 온통 반창고를 바른 그 불쌍한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그걸 알기 전에는 마음이 편치 않을 겁니다. 홈즈가 말했다. 처음부터 차례대로 이야기해 주시지요. 밀러스가 말을 이었다. 오늘이 수요일이지요. 그러니까 월요일 밤 즉 엊그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이크로프트 씨에게서 들으셨겠지만 나는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 말을 통역합니다만 태생이 그리스라서 주로 그리스말 관계에 통역을 합니다. 그리하여 런던에서는 손꼽히는 그리스어 통역관으로 호텔 개통에서 특히 알아주지요. 흔히 있는 일입니다만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인이나 늦게 도착해서 통역을 구하는 여행자의 부탁으로 해서 늦은 시간에 호출되곤 하지요. 그러므로 월요일 밤 레티머 씨라는 잘 차려입은 젊은 신사가 내 아파트로 찾아와서 마차를 밖에 세워두었으니 함께 가달라고 부탁했을 때에도 별로 놀라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인 친구가 장사일로 찾아왔는데 그 사람은 자기 나라 말밖에 몰라서 아무래도 통역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은 켄싱턴으로 상당히 먼 곳이었는데 거리로 나오자마자 나를 영업용 마차 안으로 밀어 넣다시피 하는 것이 몹시 서두르는 것 같았습니다. 방금 영업용이라고 했는데 나는 곧 내가 탄 것이 개인 소유의 마차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업용보다는 안락하고 내부 역시 낡기는 했지만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었던 것입니다. 레티머 씨는 나와 마주 앉았고 마차는 체링 크로스 광장을 가로질러 사프트스버리 가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옥스퍼드가에 이르렀는데 그때 내가 이건 켄싱턴으로 가는 방향이 아니라고 말했지요. 그러자 상대방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에 나는 덜컥 겁을 먹고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납으로 만든 짧은 곤봉을 꺼내더니 무게라도 재듯이 앞뒤로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 무서운 흉기를 옆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양쪽에 창문을 들어 올렸는데 거기에는 종이가 발라져 있었어요. 그 사람은 천천히 마부석으로 통하는 창에 커튼을 들이우면서 말했습니다. 밖을 내다보지 못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밀러스 씨 실은 행선지를 당신에게 알리고 싶지가 않아서요. 당신이 길을 알아두고 또 찾아오게 된다면 성가시거든요. 상대방의 말에 나는 소름이 오싹 끼쳤습니다. 그는 힘께나 쓸듯 어깨가 딱 벌어진 청년이어서 그에게 무기가 없다고 해도 내가 그와 격투를 벌여 이길 승산은 하나도 바랄 수 없었으니까요. 나는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십니다. 레티머 씨. 이것이 분명한 불법 행위라는 것쯤은 아실 텐데요. 좀 무례한 짓이라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그 보상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소리를 지른다든지 엉뚱한 생각을 하면 신상에 좋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누구와 어디에 있다는 것은 아무도 모를 뿐만이 아니라 나는 이 마차 속에서든 목적지에 가서든 당신을 쥐도 새도 모르게 해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말씨는 점잖았지만 겁을 주기에 충분한 내용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보잘것없는 나를 유괴해 가는지 알 수가 없었지만 입을 다물고 앉아 있을 수밖에 도리가 없었지요. 저항해도 소용없다는 것은 확실했으니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기다려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짐작도 못하면서 이 시간 가까이나 마차 속에서 흔들거렸습니다. 바퀴가 덜커덩거리는 소리로 돌길을 지난다는 것을 알았고 소리 없이 바퀴가 굴러가는 것으로 보아 아스팔트 길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을 뿐 어디로 달리고 있는지는 전혀 몰랐지요. 펠멜가를 떠난 것이 7시 15분 조금 지나서였는데 마침내 마차가 멈추었을 때 내 시계는 10분 전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레티머가 커튼을 젖혔을 때 램프가 켜진 아치형의 문이 얼핏 보였습니다. 등을 떠밀려 마차에서 내리자 문이 스르르 열리고 양쪽에 잔디밭과 정원수가 서 있는 것이 보였지요. 그러나 손목을 붙잡힌 채 급히 집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바람에 그곳이 주택지인지 교회의 한적한 곳인지도 분간할 수가 없었어요. 집안에는 가스등이 켜져 있기는 했으나 희미해서 현관이 상당히 넓고 그림이 몇 점 걸려 있다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희미한 불빛 속에서 문을 연 것은 허리가 구부정하고 품위가 없는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나를 흘끗 쳐다보았을 때 번쩍하고 빛이 반사한 것은 그가 안경을 끼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안경 쓴 남자가 나를 턱으로 가리키며 말하더군요. 이 사람이 밀러스 씨인가 해럴드? 그렇습니다. 잘 해냈네. 밀러스 씨 너무 언짢게 생각 마십시오. 당신 같은 분이 없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서요. 협조만 해주시면 섭섭하게 대접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쓸데없는 짓을 했다가는 후회하게 될 겁니다. 빠르고도 신경질적인 말투였는데 이야기하며 입가에 웃음을 띠는 것이 아까보다 더 두려운 느낌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날더러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리스의 신사가 와 계시는데 몇 가지 질문을 할 테니 통역을 해주면 됩니다. 단 시키지도 않은 말을 짓거렸다가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후회하게 되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아주 잘 꾸며진 방으로 나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거기도 심지를 가늘게 한 램프 하나가 켜져 있을 뿐이더군요. 그러나 상당히 넓은 방으로 융단의 발꿈치가 파묻히는 것으로 보아 꽤 훌륭한 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비로드를 뗀 의자, 흰 대리석으로 만든 벽난로, 한 구석에는 일본의 옛 무사가 입었던 갑옷이 장식되어 있더군요. 램프 바로 밑에 의자가 있었는데 중년 남자는 거기에 앉으라고 나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조금 전부터 모습이 보이지 않던 젊은이가 갑자기 다른 문으로 헐렁한 가운 같은 것을 입은 남자를 앞세우고 들어왔습니다. 나는 희미한 불빛 아래 드러난 그 남자의 모습을 보고 오싹 소름이 끼쳤습니다. 얼굴빛은 시체처럼 창백하고 형편없이 마른 얼굴에서는 눈만이 튀어나올 듯 번쩍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으스스했던 것은 이미 위에 커다란 반창고가 십자 모양으로 붙어있고 입에도 한 장이 붙어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이상한 신사가 무너지듯 의자에 주저앉아 중년 남자가 말하더군요. 해럴드, 석판을 갖고 왔나? 그럼 손을 풀어주고 석피를 들려줘라. 밀러스 씨. 당신이 질문을 하면 이 신사가 대답을 쓰게 됩니다. 우선 서류에 서명을 할 생각이 들었느냐고 물어봐 주시오. 내가 그렇게 그리스어로 물으니 그의 눈이 이글거리며 불이 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어로 대답을 쓰더군요. 싫다. 나는 중년의 남자가 시키는 대로 다시 질문을 했지요. 어떤 조건으로도 싫은가? 내 눈앞에서 소피가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인 신부 앞에서 결혼하는 것을 보지 않는 한 싫다. 중년 남자는 그 잔인한 웃음을 입가에 띠며 다시 묻더군요. 그렇다면 내 목숨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 텐데. 난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 이런 문답을 하고 있는 동안 내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질문을 할 때마다 다른 질문을 짧게 덧붙인 것이지요. 처음에는 별것도 아닌 내용을 추가해서 두 악당의 기색을 살펴보았으나 그들은 그리스어를 전혀 모르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좀 더 구체적이고 위험한 질문들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대충 다음과 같았습니다. 고집을 세우면 이로울 게 없을 텐데. 당신은 누구시죠? 마음대로 해라. 런던에는 처음 왔습니다. 스스로 파멸의 구덩이를 파겠다는 건가? 갇힌 지 얼마나 됩니까? 상관없다. 3주. 재산보다 목숨이 중하지 않은가? 무슨 짓을 하던가요? 죽어도 너희들에게 넘겨줄 수는 없다. 먹을 것을 안 줍니다. 서명만 하면 살려준다. 이 집의 위치는? 결코 서명할 수 없다. 모릅니다. 소피를 위해서도 해로울 텐데. 당신 이름은? 소피를 만나게 해달라. 크리티데스입니다. 서명만 하면 만나게 해준다. 어디에서 왔지요? 안 만나면 그만이다. 아테네에서. 5분만 더 끌었어도 그들의 코앞에서 알고 싶은 것을 모조리 알아냈을 겁니다. 아니 한 가지만 더 물어봤어도 실마리를 잡을 수 있었을지 모르는데 그때 마침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던 것입니다. 똑똑히 볼 수는 없었지만 검은 머리에 키가 크고 아름다운 여자인 것 같았습니다. 여자는 서툰 영어로 말하더군요. 해럴드 혼자서는 더 이상 2층에 못 있겠어요. 적적해서 견딜 수가. 아니. 폴 아니세요? 끝의 말은 그리스어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리스인 신사는 필사적으로 입에서 반창고를 떼어내고는 소피 하고 외치며 여자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서로 끌어안은 것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젊은이가 여자의 손목을 잡고는 밖으로 나가며 중년 남자는 그리스 신사를 또 다른 문으로 무자비하게 끌어냈습니다. 잠시 동안이나마 나는 혼자가 되었기에
지금 있는 곳이 어떤 집인지 단서라도 잡으려고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서툰 짓을 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어느새 돌아왔는지 중년 남자가 열린 문 저쪽의 어둠 속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태연한 얼굴로 방 안에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밀러스 씨. 보시다시피 일은 예사실이 아니오. 당신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리스어를 아는 우리 친구가 갑자기 본국으로 돌아갈 일이 생겨서 그 대신 통역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오. 자, 수고비요. 그는 내 손에 5파운드짜리 지폐를 쥐어주며 다시 으스스한 웃음을 입가에 띠고 말하더군요. 이만하면 수고비로는 부족하지 않을 거요. 단 다시 말해두지만 여기에서 생긴 일을 입 밖에 내는 날에는 어떤 보복을 받아도 원망하지 마시오.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으스스한 느낌은 뭐라고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때 그가 램프 가까이 섰기에 얼굴을 좀 더 확실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관이 빠르고 혈색이 나쁘며 뾰족한 턱수염이 실처럼 가늘게 헝클어져 있더군요. 말을 할 때는 턱을 쑥 내밀고 입술과 눈썹을 쉴 새 없이 실룩거렸습니다. 그 묘한 웃음이나 실룩거리는 모양이 무슨 신경계통에 오는 병의 증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여간 그를 감싸고 있는 위험스러움은 그의 눈에서 나오는 것이 분명합니다. 강철과도 같은 차가운 눈에 용서를 모르는 잔인성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는 다시 강조했습니다. 당신이 이 일을 입 밖에 내면 우리는 그 즉시 그 사실을 알 수 있어. 당신 주인은 늘 감시될 테니까. 자, 마차가 밖에서 기다리니 어서 타고 가시오. 나는 다시 떠밀리다시피 홀을 나와 마차에 탔습니다. 그랬더니 곧 레티머가 올 때처럼 내 앞에 앉더군요. 우리는 말없이 창을 닫은 채 마차를 타고 한참을 달렸는데 밤 12시가 넘어서야 마차가 멎더군요. 레티머가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내려주시오. 집에서 먼 데라 안 됐지만 어쩔 수 없소이다. 행여나 마차를 뒤쫓아보겠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마차 문을 열어 나를 내리게 합디다. 그리고 마부에게 명령을 내리자 채찍을 휘두르는 소리가 나며 순식간에 마차는 멀어져 갔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전혀 낯선 곳이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밀밭이 이어진 벌판의 시골길이었습니다. 멀리 불이 켜진 집들이 보였고 반대쪽으로는 철도의 붉은 신호등이 보이더군요. 내가 막 불빛 쪽으로 걸음을 옮기려 했을 때 저쪽에서 인기척이 들리더군요. 가까이 온 사람은 철도역의 화물 운반원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요? 내 물음에 철도 운반원은 내 아래 위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원스워스입니다. 런던으로 가는 차를 탈 수 있겠습니까? 이 길을 따라 1마일 정도 걸어가면 여기 보일게요. 한 30분 뒤에 막차가 올 겁니다. 그래서 나는 무사히 런던으로 돌아왔고 내 모험은 끝났습니다. 홈즈 씨 갔던 장소도 이야기를 나눈 상대도 모르며 지금 이야기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흉악한 범죄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고 그 불행한 그리스인을 도와주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프트 씨에게 이야기를 한 다음 경찰에도 신고를 해두었습니다. 밀러스의 기묘한 이야기가 끝났으나 잠시 동안은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이윽고 홈즈가 형을 바라보고 물었다. 그래, 무슨 손을 쓰셨습니까? 마이크로프트는 탁자 위에 있던 데일리 뉴스 신문을 집어들었다. 아테네에서 온 그리스인 신사 폴 크리티데스 씨의 행방을 알려주시는 분에게 살해하겠음. 소피라는 그리스 여인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마찬가지로 살해하겠음이라는 광고를 신문마다 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 그리스 대사관은요? 조회해봤지만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야. 그럼 아테네의 경시총감에게도 알리셨습니까? 내 말에 마이크로프트는 나에게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홈즈 가문의 활동력은 셜록 홈즈가 타고났답니다. 자, 셜록. 한번 활동을 시작해봐. 그리고 그 결과나 내게 알려주고. 홈즈는 의자에서 일어서며 대답했다. 알려드리고 말고요. 밀러스 씨에게도요. 그런데 밀러스 씨, 내가 당신이라면 정신을 바짝 차릴 겁니다. 이 광고는 붙잡혀 있는 그리스인의 가족이 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들은 당신이 배반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니까요.